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범어사서 67번째 책 소개를 맡은 범어도서관 사서 이경희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제목은 출판사 바람의 아이들의 책 가족입니다. 김혜원, 김혜연, 김혜진, 임어진 4명의 작가가 항공사 창사 30주년 기념 가족사랑 여행기 공모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내 가족의 여행기를 수록한 책입니다. 청소년인 여러분은 언제 가족과의 여행을 떠나보셨나요? 그 여행은 어땠나요? 코로나로 장거리는 물론 단거리 여행도 많이 제한된 상황이 이어졌는데요.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제주도, 일본, 크로아티아, 스페인의 여행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책 속의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행을 하는지 서로를 어떤 방식으로 알아가는지 엿보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4편 중 저는 마지막으로 소개된 여행기 비바 라 비다의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스페인어 비바 라 비다는 인생 만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책에서는 스페인 음식점 이름이기도 합니다. 고3인 누나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16 윤호는 아버지가 단 둘만 스페인으로 여행 가자고 제안하자 많이 당황하는데요. 한 학기 동안 엉망이 된 성적 때문에 자존감이 바닥인 상태라 아버지와 단둘만의 여행 제안이 불편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바람대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엄마와 고3인 누나는 빼고 그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잘 실행되지 않은 지도 앱을 보며 여름 한낮에 땡볕을 다니는 여행은 아버지와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던 중 소매치기까지 당하고 유럽의 낮잠 시간이라는 시에스타까지 겹쳐 둘은 더 예민해져 갑니다. 허기를 채울 음식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찾은 비바 라 비다. 공복이었고 인생 만세라는 뜻도 어딘가 싫지는 않아 둘은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될까요?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책 속 몇 페이지를 읽는 것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엉망이 된 성적 때문에 나라는 인간 자체가 통째로 의심된다는 말은 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하찮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아 다른 무엇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말았다. 자존감도 바닥인 채였다. 성적이 뭐라고, 성적이 떨어졌다고 인간성마저 지질해진 기분이 들다니. 얼굴마저 못나 보였다. 웃기게도.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내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도 통 알 수 없었다. 앞날을 제대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았다. 친구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유쾌하게 웃고 떠들며 같이 놀았지만 혼자가 되면 바로 회의감이 들었다. 온갖 시시한 걱정과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정확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당연히 해결책도 없었다. 멍해 있을 때가 많았고 성적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호기 어린 부추김을 했다. 망친 성적표를 마주하자 후회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지만 친구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했다. 부모님 앞에서만 길을 못 펼 뿐이었다. 이런 내가 껍데기뿐인 인간 같아 더 싫어지려고 했다. 지난해보다 키도 몸무게도 씩씩 늘어 겉으로는 나라는 존재가 팽창 일로에 있었다. 하지만 진짜 존재감은 그 반대였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이런 속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다. 아저씨는 자기 이름이 호르헤라고 말해주었다. 나는 두 사람을 신기한 눈으로 번갈아 보았다. 아들을 후계자라고 말하는구나. 아버지를 캡틴이라고 말하는구나.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부자라니 두 사람이 부러웠다.
부자 사이에 어느 만큼이나 신뢰와 애정이 깊으면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아버지를 한 번도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아니, 아버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오래전 아주 어릴 때는 나도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지금은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다. 생각하면 어쩐지 답답해지고 얘기할 때마다 괜히 어깃장을 놓고 싶은 마음만 드는. 어쩌다 아버지가 내게 진지하게 하는 말은 화내는 것처럼 들릴 때가 많았다. 회사 일 바쁘고 피곤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은 것 같다. 실제로 늘 일에 쫓기고 피곤한 모습이었다. 그런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크게 알고 싶지 않았다. 내가 호르헤 아저씨와 미겔 형을 보며 상념에 빠져 있는 동안 아버지도 빙그레 웃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 역시 부러움을 가득 담은 눈길이었다. 아버지도 저렇게 아들을 든든하게 믿고 후계자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 정작 나는 아버지 인생에 별 관심 없고 닮고 싶지도 않고 꽁한 성미나 소심한 성격 닮아서 싫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장차 확인될 머리카락 유전자 걱정이나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 걸까? 호르헤 아저씨가 아버지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당신도 진실을 말해봐요. 당신 문제는 뭐요? 아버지가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내 인생이 방향을 못 찾게 됐죠.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온통 미로 같아요.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는 짐작 못했다. 나 때문에 크게 상심하고 언짢아 있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만의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방향을 못 찾고 있는 건 나라고 생각했기에 아버지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다. 엄마는 멀리 있고 나는 아버지와 웬 낯선 어른들 팀에 둘러싸여 성인 입문식을 치르고 있었다. 앞으로 감당해 나가야 할 만만치 않은 날들에 잘 맞서라고, 기죽지 말라고. 시험 성적 같은 건 실로 문제거리도 안 되는 세상을 나는 처음으로 접하고 있었다. 이 여행 뒤에는 우리 앞에 또 어떤 지도가 펼쳐질까? 그 지도를 읽어줄 앱은 없다. 가야 할 방향을 일러줄 마음의 앱은 아마도 우리 스스로 켜야 할 거다. 그 길이 멋지고 근사했으면 좋겠다. 지도 위에 수많은 갈래길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다가 아버지와 나는 마침내 방향을 정했다. 우리는 처음 보는 길 쪽으로 함께 걸음을 뗐다. 네, 이상으로 책 가족입니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